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증시가 연일 4, 5%씩 급등락을 반복하다 보니까 보합권 마감 정도는 이제 싱겁게 느껴집니다. 진짜 도파민에 좀 익숙해진 걸까요? 주가 흐름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반도체 소부장안에서 낙폭은 아무 연유가 없는 것 치고는 꽤나 과한 기업들이 몇 곳 있었죠.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이 나왔는데도 한화비전, 원익 IPS 같은 기업들 두 자릿수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저 차익에 대한 욕구가 실행된 거라면 과연 그 매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퓨리오사 AI 관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가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NPU를 사용할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대표적인 국내 NPU 업체 퓨리오사 AI가 떠올랐고 이에 투자한 기업들, 특히 창투사를 중심으로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무려 4개의 기업이나요. 뿐만 아니라 그토록 무거웠던 유통주도 새벽 배송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대부분의 기업이 신고가까지 안착했는데요. 아직 당정의 합의 정도지 골목상권이나 노동자 대책 등 보완해야 할 방안들이 많아서 구체적인 시기는 합의된 게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됐다라는 인식 또는 실제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물량들이 또 금방 출회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태양광도 슬슬 의견이 갈리고 있고 결국의 기준은 실적이 될 텐데요. 오늘 내일은 엔터와 게임사들 그리고 카카오가 성적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도 보유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수급이 탄탄한 기업들 오늘도 같이 물색해 보죠. 이제 모닝콜이 울리네요. 일어나서 썰 좀 불러 가보시죠. 네, 벌써 주 중반 수요일 아침입니다.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이게 네. 진짜 증시가 도파민에 중독이 된 건지 네, 이제 보합권에서 마감하면 너무 싱겁게 느껴져요. 뉴욕 증시도 오늘 뭐 뚜렷한 방향성이 없더라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차도 한 3,000ccc 타면은 다시 네. 경차로 못 돌아가듯이 이제 아, 하루에 변동성이 막 3, 4% 나오는 그렇구나. 거를 이제 예. 적응하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정도면은 뭐 그냥 뭐 흘러가는 거지 뭐 이 정도로 이제 예. 적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차도 그렇고 집도 네. 큰 평수에서 작은 그렇죠. 평수로 가긴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뭐 싱거워졌다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순환매 난이도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첫 번째는 반도체에서 스타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런고 하니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문제가 아니고요. 정부가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NPU 탑재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국산 NPU 업체죠. 퓨리오사 AI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터치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CPU 대신에 NPU를 쓰겠다라는 거죠. 네, 뭐 사실 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GPU를 많이 쓰는데 지금 그거를 가지고 이제 국산 NPU로 탑재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GPU 대신 네, 근데 저게 딱 워딩이 검토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어제 상한가 간 종목군들은 기대감에 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창투사들 여기 다 직접적으로 퓨리오사 AI 투자한 기업들이 맞는 겁니까? 그것도 네, 사실 좀 뭐 일단 궁금해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맞고요. 네. 그 외에도 관련 있는 기업들도 있고 예. 투자한 기업도 있고 약간 묻어서 가는 그렇죠. 기업도 있으니까 예. 잘 고르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어제 저 오른 게 그냥 단순한 그러니까 저 워딩 때문에 오른 거지 네. 이게 뭐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만약에 또 뭐 다른 얘기가 나오면은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고 변동성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DSC 인베스트먼트는 관계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본다면은 뭐 사실은 뭐가 더 좋다 안 좋다 이런 개념보다도 네. 어쨌든 트레이드로. 저거는 단순 기대감이기 때문에 예.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 예. 이 중장기로 끌고 가는 거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죠. 왜냐면 이게 예. 뭐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접근은 어떻습니까?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에 네. 미래에셋 증권,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거기에 투자한 가치를 받아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퓨리오사 AI도 그런 기대감으로 투자한 기업들이 가는 이런 어떤 이 알고리즘이라고 할까요? 좋죠. 좋은데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와 음. 퓨리오사의 기업 가치가 그렇죠. 비교가 비교하기는 될 수 어렵죠. 있는 거냐를 생각해 보면 네. 뭐 물론 우리나라 기업이 그런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지만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그렇죠. 달리 봐야 된다. 되게 좀 괴리감이 크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예. 이거를 걷다가 비교하기엔 좀 아닌 것 같고. 요즘에는 분위기로 움직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죠? 네. 시장이 자금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펀더멘털보다는 흐름. 그러면 본부장님 혹시 이 퓨리오사 AI 대신에 리벨리온 있지 않습니까? 네. 국내에서 NPU를 생산하는 기업이 이 퓨리오사 AI랑 리벨리온이 두 개 기업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리벨리온은 SK텔레콤 자회사랑 또 합병을 해서 꾸려가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던데 오히려 이쪽으로 해서 SK텔레콤도 좀 무리입니까? 뭐 SK텔레콤을 그거랑 엮어서 예. 뭐 가는 것도 뭐 사실 좋겠지만 이미 SK텔레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NPO 기업들이 물론 기술력은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 검증이 확실하게 안 됐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뭐 수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저런 데이터 센터에다가 거기서 만든 칩을 가져다 쓴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물론 뭐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 정말 잘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미래 가치를 보고 지금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현재 워낙 유동성이 많고 맞아요. 강한 섹터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딱 정해놓고서 투자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잘 선별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확정된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딱 넣기가 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우리 반도체로 좀 돌아가서요. 이런 테마성보다는 굵직한 한화비전, 원익 IPS 이런 기업들. 네. 어제 왜 이렇게 낙폭이 컸죠? 뭐 이유가 사실 있습니까? 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근데 두 자릿수로 그냥 빼네요. 워낙 그런 거죠. 많이 이제 올라서입니까? 올랐던 가격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어제 사실 유통이랑 금융주들 쪽으로 수급이 완전 쏠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빠질 만한 데가 이제 저기서 좀 차익 매물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어제 뭐 하나비전이든 원익 IPS든 개인만 샀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 팔고 개인이 샀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저게 뭐 그냥 끝났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뭐 아직 이르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왔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저 기업들의 뭐 어떤 악재가 있거나 그렇죠. 어떤 섹터에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아니기 거죠. 때문에 네. 근데 이제 10% 정도 빠져도 많은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것도 또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고 기회로 삼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뭐 문제가 생겼거나 섹터에서 지금 뭔가 이슈가 없다. 나와서 뭐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냥 많이 오른 부분에 있어서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부장 전체적으로 같은 의견이세요? 지금 어제 반도체 소부장이 다 빠졌잖아요. 네. 다 빠졌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기서 뭘 사야 되나요 하면은 그렇죠. 어렵죠. 뭐 근데 FST랑 늘 말씀해 주셨던 기업에서 네, 의견이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기업이거나 예. 아니면은 국민연금이 지분 갖고 있는 기업이거나 아니면은 그 최근에 떠오르는 삼성 자산운용, 그다음 미래에셋 자산운용. 네. 그럼 보면은 그러한 기업들이 이제 코스닥 그 반도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대부분 그래요. 뭐 맞죠. 리론공업, 맞아요. 이오테크닉스, 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ISC 이런 쪽도 있고 기판 쪽은 이제 대덕전자 뭐 이렇게 네. 있는데 저는 리노공업이 조금 그나마 난 것 같아요. 왜냐면 변동성이 적잖아요. 어제도 리노공업은 괜찮았어요. 2% 맞아요. 정도로 선방을 했고
사실 다른 소부장 갈 때 많이 못 갔고요. 리노공업의 가장 큰 장점은 물론 지금 반도체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 PER 50배 넘는 기업이 엄청 많습니다. 진짜요? 네, 멀티플 뭐 이오테크닉스 80배거든요. 그렇죠. 언제 그렇게 갔지?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 근데 그럼에도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게 리노공업이 ROE가 높아요. 아. ROE가 20%가 넘고 ISC랑 이오테크닉스가 9%대. 심지어 삼성전자도 10%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ROE 높은 거 하이닉스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 리노공업은 어쨌든 ROE가 굉장히 좋고 마진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 상태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부채 비율이 3%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부채도 적고 정말 재무 상태가 재무구조도 좋고. 건전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좀 너무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를 좀 나는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네. 반도체 또 코스닥 시총 1위잖아요. 리노공업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노공업이 대안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테스트 소켓 기업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저 포고핀이라는 게 이제 전공정 테스트 단에도 쓰여요. 근데 지금 저게 지금 HBM 라인 늘어나고 이러면은 저 포고핀에 대한 매출도 늘어날 것이고 사실 리노공업은 그 전공정 테스트에 거의 뭐 세계 글로벌 넘버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오, 네. 우리가 뭐 대부분 후공정 쪽만 알고 계시지만 그렇죠. 저것도 하지만 사실 저 전공정에 들어가는 포고핀에 대한 그 검사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두 가지를 유념해서 보시면은 저는 오히려 변동성 적은 리노공업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2월 들어서는 의견들이 살짝씩 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테스트 쪽에서 장비, 소켓들은 공통된 의견이다라는 정도로 중심을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신고가 영역에서 또 올라탈 만한 기회가 있을까 점검해 보러 가시죠. 유통주입니다. 와, 유통주도 무겁잖아요. 유명하죠. 네. 근데 대형마트 이제 새벽 배송 허용 기대감에 줄줄이 신고가를 지금 터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당정이 유통 개정법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모았다, 합치가 됐다라는 거지.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데요. 네. 유통주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된다고 좀 네, 보고가 국민들이 되겠습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쿠팡 이슈 때문에 어쨌든 국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현 정부 기조를 봤을 때 국민들이 불편하면 안 된다거든요. 네. 현 기조는 어떻게든 뭔가 국민들이 잘 돼야 된다기 때문에 네. 잘 넘어가지 않을까. 물론 뭐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 뭐 저기에 수혜를 보는 게 네이버 대표적으로 신세계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네이버 빼고 다 간 것 같은데요? 그쵸. 네. 네이버는 좀, 예.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많아서 그런지 좀 못 가지만 어쨌든 지금 CJ 대한통운이랑 네. 지금 롯데쇼핑, 홈쇼핑, 뭐 현대 뭐 백화점 이렇게 다 올랐는데 네, 한섬까지도 신고가요. 네. 근데 백화점은 좀 달라요. 오른 이유가. 어째서죠? 백화점은 예. 춘절 때 이제 중국인들 아. 방한 기대감. 기대. 예, 이거랑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가 오른 이유는 이제 지금 춘절. 예,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 네. 그리고 또 3월 달에 BTS 광화문 공연 있죠. 네. 근데 그게 넷플릭스로 중계된대요. 아. 그리고 거기에 또 보는데 무료기 때문에 그걸 이제 2월 달 춘절과 3월까지 이어지는 그 기간 동안 중국인들이 방한을 많이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지금 백화점주들은 오르는 거고요. 네. CJ 대한통운은 아까 그 새벽 배송 이슈로 오르는 거고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백화점 중에서 저는 예.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다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하나 있거든요. 어디죠? 신세계입니다. 아. 왜냐하면 쓱닷컴이 신세계 계열사예요. 물론 그렇죠. 이마트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쓱닷컴 자체가 그거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신세계가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그 쓱닷컴을 보시는 게 좋겠고 그럼 신세계는 지금 보면은 명동에 백화점 있죠. 본점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또 명동의 수혜도 볼 수 있고 또 중국인들이 요즘에 배 타고 부산으로도 많이 간답니다. 백화점이 센텀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쵸. 네, 신세계가 좀 아무래도 해운대 배 타고 간다고요. 주요 요지에 많이 예. 가지고 있고 그러면 롯데는 어떻냐? 예. 소공동에 롯데도 있고 부산에 광복동에 롯데 있지 그렇죠. 않냐?
뭐 알아서 고르시면 됩니다. 조사를 많이 그래서- 해오셨네요. 네. 부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지리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봤을 때 중국인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백화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는 새벽 배송의 수혜까지 있기 때문에 예. 신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근데 있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저도 신세계에 대해서 긍정적 리포트를 많이 봤어요. 이제 목표가 따지면 한 42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레인지를 열어놨더라고요. 근데 매출은 성장하는 기대감에 다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면세가 조금 걸린다라는 분석이 눈에 띄었어요. 이 부분 차치하고라도 괜찮습니까? 네, 그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네. 지금 이 중국인들이 사실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 와서 더 많이 써주면 사실 저 백화점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지금 명동 혹시 최근에 가보셨나요? 그럼요. 한국인들이 없어요 거기.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외국인이 그만큼 많다. 네, 그만큼 외국인들이 많다라는 점. 예.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그런 수혜를 받기에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지금도 있겠습니다. 접근 가능합니까? 네, 저는 신세계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근데 저는 지금도 괜찮은 게 아. 월봉 보시면은 예. 아직 좀 룸이 남아 있다라고 아, 생각을 해서 그래요. 오히려 지금 우리 시장의 형태를 보면은 네. 강한 종목들이 더 뜰 세게 것 같죠. 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신세계가 백화점 중에 대장이 아닐까 네. 싶고 그다음에 더 현대 같은 경우는 물론 더현대가 워낙 마케팅도 잘하고 좋지만 네. 여의도에 있고 또 지리적으로 지금 딱 접근이. 명동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예. 봤을 때는 오히려 신세계가 더 주가적으로 또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신세계 쥐어짜서 답을 네. 좀 얻어봤고요. 자, 우리 본부장님 나올 때마다 금융주 얘기는 계속 질문을 하게 되네요. 그 전날에 금융증권이 항상 잘 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생보사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세 증권 늘 탑픽인데요. 그 이외에 후속주로 볼만한 기업 있을까요? 뭐 꼭 증권주 안에서 아니라도 금융 보면은 뭐 메리츠 금융지주가 조금 남았던데 여기는 실적이 미스가 나서 혼자서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생보사는 쌍끌이가 많은데 또 네. 하나생명 같은 기업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어제 미국 은행주들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오늘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서 거기에 그렇게 연동이 된다고요? 네, 뭐 영향 아.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금융주들 뭐 좋죠. 네. 좋은데 다 가가지고 이것도 사실 그러니까요. 네,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셋증권도 좋은데 다른 거보다도 저는 지금 이제 딱 이 이벤트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세계 유통, 예, 유통 관련해서 매력도가 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은행주들도 많이 올랐고 지금 은행에서 금융에서 보험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것도 이제 과연 이제 얼마나 더 갈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보험이 조금 네. 지금 시장에서 결국에는 이벤트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딱 2월, 3월 넘어가는 이벤트가 그거인 것 같아요. 춘절, 그다음에 BTS 이렇게 네. 이어지는 아.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이 교집합이 되겠네요. 네. 예, 좋습니다. 신고가인 영역에서 올라갈 만한 쪽은 아무래도 유통이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는 서로 갈리는 투자 의견에 대해서 한 표 어디에 주실 건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양광 대표적이겠죠? 실적은 별론데 수급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아니다. 이미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말고 실적으로 가는 섹터가 과연 있을까요? 오히려 실적 좋은 지금 조선주들은 빠지는데, 그렇죠? 네. 지금 올라가는 섹터들 보면은 물론 금융주 이런 것도 제외하고요. 네. 보통 코스닥이라던가 이런 쪽 보면은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주항공 이런 거, 로봇 이런 거 보면은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기대감이죠. 성장, 예.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태양광은 사실 머스크의 시작이 됐죠. 네, 머스크의 발언들로 인해서 더 영향을 받았고 예.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계속 좋은 흐름 나올 것 같아요. 오, 네. 아직 네. 끝이 안 났다. 스페이스 X IPO 할 때까지. 그래서 저게 지금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라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가 계속 발언을 할 거거든요. 이제 스페이스 X IPO 할 때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조정이 나오고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또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근데 스페이스X 물론 뭐 시작이 됐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기조를 들어보면 뭐 미래에셋증권, HVM 이런 기업들이 연동이 될 것 같은데 태양광은 그럼 어떤 종목이 직접적인 연관성을 좀 갖고 있다 보세요? 태양광은 사실 하나솔루션이 가장 연관성이 클 것 같고요. 미국에 있어서. 네, 그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이랑 하나캐스텔이랑 같이 해가지고
미국의 ESS 거의 5기가와트아워 하거든요. 그게 원전 5기 용량이에요. 그래서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시작을 했고, 그러면 이것도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또 우주항공과 관련된, 그러면 결국에는 우주에다가 태양광 패널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렇죠. 거니까.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에는 한화큐셀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솔루션 지금 들어가도 괜찮아요. 많이 올라서 예. 조금 눌림 나왔을 때, 지금 어제 조정도 사실 저거 밑꼬리도 달렸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또 조정이라고 표현하기에는 2%거든요. 쉬어갔다. 그쵸. 그냥 쉬었다 이 정도가 맞아서 예. 조금 눌림이 나왔을 조금 때 더, 예.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신성유인지 이런 기업들도 만만찮게 수급 들어오던데 그런 거보단 역시 하나가 대장이네요. 네, 대장을 보시는 게 맞을 예. 것 같고, 조금 더 본다면 뭐 태양전지 관련,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쪽까지도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또 선익 시스템 이런 기업들도 저희 같이 체크를 했던 기업이죠.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끝으로는 오늘 내일 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은 SM, 두산 로보틱스, 위메이드 기다리고 있고요. 내일도 게임즈 안에서 펄어비스 W게임즈, 카카오와 대망의 하이브까지 성적을 공개합니다. 이 안에서 기대해볼 만한 기업 있습니까? 네, 저는 엔터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 SM이나 하이브 두 개 중심으로 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BTS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하이브 아닐까요? 네. SM도 포함됩니까? 근데 SM은 이제 또 우리가 또 이런 상황에서 한알령 또 얘기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염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 SM은 가격적인 메리트, 하이브는 근데 여전히 이어지는 모멘텀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또 저는 하나 더 볼 게 카카오가 예.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카카오가 또 우리 빈틈을 네이버도 노리는 괜찮았으니까. 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카카오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또 대표적인 겜돌이셔서 요즘에 펄어비스도 움직임 좋던데 게임주 얘기하실 것 같았는데 또 아니었네요. 네. 자, 오늘 거래일 포함해서 수, 목, 금 한 3거래일 남았어요. 다음 주도 연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번 주 좀 남은 후반 전략 어떻게 세우시겠어요? 이번 주에 우리가 요즘에 소리 소문 없이 올라오는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아이폰 관련주거든요. 네, 맞아요. 네,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네, 왜 그런 거죠, 도대체? 네, 그 기대감인 거죠. 그리고 벌써. 네, 아이폰 17이 생각보다 좋고, 지금 덕산네오록스랑 다우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딱 볼만한 기업이 하나 떠오르는 게 BH가 있습니다. BH. 네, BH 한번 오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다뤄보지 않은 폴더블 섹터 마침 궁금했는데 또 종목까지 주셨네요. 저희 잘 참고해서 중심 잡아볼게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